폭염에 어지러운데 오늘 혈압약은 건너뛰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평소처럼만 버티라는 뜻도 아닙니다. 더위와 탈수, 기저질환과 복용약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약에 맞는 폭염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을 점검해야 하는지 쉽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되는 사람과 먼저 상담할 사람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물보다 119가 먼저인 응급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셔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2026년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전망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1,39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8명이었습니다. 65살 이상은 전체 환자의 30.2%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응급실 참여기관의 잠정신고 자료입니다. 모든 환자를 뜻하는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르신과 기저질환자가 더 주의해야 한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특히 복용약이 있다면 더위가 오기 전에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부 약의 작용이 위험을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뇨제는 소변량과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더위 속 어지럼과 실신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알레르기약과 정신건강약은 땀이나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소염진 통제는 탈수 상태에서 콩팥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병과 용량, 함께 먹는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 이름 하나만 보고 위험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복용 목록 전체를 의사나 약사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운 날 어지럽다고 약을 하루 빼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원래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용량과 시간을 스스로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폭염 계획은 더워진 뒤가 아니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약 가운데 더위와 관련해 확인할 약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어지러울 때 혈압과 증상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묻습니다. 수분 제한이 있다면 더운 날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약을 바꿔야 한다면 의료진이 위험과 이익을 함께 판단합니다. 핵심은 중단이 아니라 개인별 복용 계획입니다. 대부분은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 마시기보다 나눠 마시는 편이 편합니다. 술과 카페인 음료만으로 수분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물 2리터라는 숫자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콩팥병이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받은 분은 다릅니다. 이 경우 평소 제한을 혼자 풀거나 물을 억지로 늘리면 안 됩니다. 더운 날 수분량과 체중 변화 기준을 의료진에게 확인하십시오. 소변량이 크게 줄거나 붓기와 숨참이 생기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물도 약처럼 내 상태에 맞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더위 속 어지럼은 약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열탈진과 탈수, 혈압 변화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힘이 쭉 빠질 수 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근육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활동을 멈추십시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힙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수분 제한이 없다면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 있는 분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태를 바로 알리십시오. 열사병을 의심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질문에 엉뚱하게 답하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걷다가 휘청이고 장소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련이나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땀이 난다고 열사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체온이 40도보다 낮게 측정돼도 의식이 흐리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열탈진인지 열사병인지 오래 구분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식 변화가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환자를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겉옷을 느슨하게 하고 가능한 옷은 줄입니다. 시원한 물로 몸을 적시고 부채나 선풍기로 식힙니다.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과 겨드랑이에 댑니다. 사타구니에도 대어 빠르게 몸을 식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음료를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곁에서 호흡과 반응을 확인합니다. 약은 먹는 방법뿐 아니라 보관도 중요합니다. 여름철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약 봉투와 흡입기, 주사제를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흡입기는 지나친 열에 노출되면 용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도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슐린을 얼음에 직접 대면 안 됩니다. 제품마다 개봉 전후 보관법이 다릅니다. 약 포장과 설명서를 확인하고 약국의 보관법을 물어보십시오. 정전이나 여행에 대비한 보관 계획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점검입니다. 첫째, 먹는 약과 붙이는 약, 주사제를 한 장에 적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약도 함께 적어두십시오. 둘째, 더운 날 어지럼이 생기면 할 일을 적습니다. 어디로 이동하고 누구에게 연락할지 정합니다. 셋째, 내 수분 섭취 기준을 확인합니다. 넷째, 약을 보관할 시원한 장소를 정합니다. 다섯째, 복용 변경이 필요할 때 연락할 병원과 약국을 적습니다. 이 한 장이 더운 날의 안전 설명서가 됩니다. 폭염에는 혼자 계신 부모님의 안부도 중요합니다. 그냥 괜찮으세요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물은 드셨는지, 냉방기는 켰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약은 평소 계획대로 드셨는지도 물어봅니다. 대답이 평소와 같은지, 말이 꼬이지 않는지 들어보십시오. 영상통화가 가능하면 걸음과 표정도 살펴봅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답이 이상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확인을 부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하면 이상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더운 날에도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내 약에 맞는 복용 계획을 의사나 약사와 미리 정합니다. 둘째, 물을 자주 마시되 수분 제한자는 개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물 2리터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땀이 나더라도 의식이 흐리면 열사병을 의심합니다. 이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에서 몸을 식힙니다. 불안해서 약을 끊는 것보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